바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시이요. 아직까지는 바이오플라 지금 한 120억 정도 되는 이유는 설령 돈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양어장 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상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감기 걸린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지금 좀 죽겠는데 약속 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 유스케어를 가서 파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동행하시는 친구분들이 있어요. 포항공대 분들인데 좀 이따가 만나면 제가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왔어. 탑니다. 이제 7시 버스 탔습니다. 언제 가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멀도 하니. 광주 도착입니다. 예, 오늘 포항에서 아주 귀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지금 스마트 양식 쪽에 소프트웨어로 혁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택시가 와서 끊겼는데 네. 포항 공대 정도 되면 굳이 이런 1차 산업에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보통 다 하찮다고 생각할 건데 왜 굳이 양식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세상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데 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이테크들은 되게 빨리 발전하고 저도 컴퓨터공학이라는 하이테크를 공부했지만 결국 우리가 살 때는 뭐 음식을 먹어야 하고 건물이 있어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하고 근데 그런 원자재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저는 엄청 궁금했고 그걸 하려면 내가 이 산업에서 일을 하고 그 산업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근처에서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재밌을까? 내가 관심이 많은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수산물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 수산물이 50% 이상 양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스마트 양식으로 양식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설레시나요? 굉장히 두근두근. 우선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청암 신명진 민물장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장어 양식도 하고 손질도 해서 포장 판매까지 하는 데인데요. 들어가면서 좀 더 대표님과 깊이 있는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물장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창암영어조합법인 대표 신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양식장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양어장이 지수식하고 순환여과식 있는데 네. 지수식도 보여드리고 순환여과식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생산 가공도 하는데 네. 가공 공장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지수식 양어장입니다.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지수식 양어장인데요. 네. 한 80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 민물장어 양식을 지수식에서 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순환여과식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뱀장어 양식은 순환여과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환여과식 바꾼 이유는 이제 지수식에 비해서 더 고기를 잘 키울 수 있고 크게 키울 수 있고 생산비를 더 낮출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환여과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여기는 순환여과식 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환여과식은 보통 수조가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네. 10평에 적게는 한 2톤에서 많게는 한 4톤 정도까지 생산된다는 게 지수식은 한 80평에 한 2톤 정도 생산되는 게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은 물을 순환을 시키는데 뒤에 여과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정화해서 고기가 더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미생물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산소도 높여서 성장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보통 파프리카 같은 거는 네. 탄산이라든지 써서 더 성장을 빨리 하듯이 짱어도 산소라고 하는 것을 써서 액화산소를 써서 성장을 더 빨리 가져옵니다. 여과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게 산소 공급 장치인데요. 산소 용액이라고 합니다. 기술식에서는 DO가 한 5, 6 정도 나오는데 순환 요과식은 한 8에서 12 정도까지 DO를 높여서 더 밀식시킬 수 있고 성량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이 획기적인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있는 게 순환 여과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근데 지수식도 이 기계는 설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과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물을 보시면 막 움직이는 게 유동상 여제입니다. 뒤에는 고정상 여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생물이 잘 자라고 찌꺼기도 잘 걸러내고 해서 짱어가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어장의 경험을 통해서 적정량의 양을 정하고 보통 호지 물과 여과조 물이 한 1대3, 여과조가 한 3배 정도 더 많게 설계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개의 수조가 있는데 예. 각 수조에는 장어가 얼마나 들어있나요? 지금 여기 수조가 순환 요과식은 보통 10평 정도 되는데 보통 적게는 5,000마리에서 많게는 10,000마리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출하량은 한 2톤에서 많게는 4톤까지도 나옵니다. 한 수조당이요? 예. 그러면 이게 각 수조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같은 날 넣어도 고기가 똑같이 달하지 않고 네. 어떤 고기는 빨리 크고 어떤 고기는 적게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짧게는 한 45일, 길게는 한 6, 70일 만에 한 번씩 대소 차이를 갈라주고 이제 크면 선별을 그렇게 많이 않고 그냥 쭉 키웁니다. 보통 우리가 판매되는 짱어의 무게가 적게는 250g, 크게는 한 마리 1kg까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요즘에는 가장 많이 출하되는 사이즈가 1kg에 한 400에서 500g 정도 무게 나가는 짱어가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술식에서는 한 200에서 250g 정도 사이즈가 주로 나갔는데 순환 요과식이 되면서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더 크게 키움으로써 더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생산 원가를 더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순환 요과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양식에 굉장히 그 획기적인 걸 가져왔고 순환 요과식을 넘어서 제가 바이오플락 양식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바이오플락을 짱어에 도입하기는 좀 약간 기술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짱어 양식장이 인력난에 부딪히고 있어서 지금은 짱어를 관리하는 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장님들이 많이 받은 연봉 한 1억이 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스마트 양식이 도입돼야만이 우리나라 양식을 또 한 단계 업데이트 시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스마트 양식이 초창기 단계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비싸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양식 시대는 분명히 올 겁니다. 순환 여과식이 지수식보다 더 크게 자란다고 하셨는데 예. 기르는 데까지도 더 오래 걸리나요? 더 짧습니다.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수식에서 오래 넣어두면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수식은 일정 이상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저희 청암영어조합법인은 양식이 연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되고 가공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공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공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어장에서 고기를 가져와서 일단은 축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민물고기는 해금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축양을 한 다음에 다시 수족관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손질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양식하는 곳이 아니라 고기를 일주일 정도 축양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순환 요과식 시스템으로 지었는데 여기 칸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칸마다 사이즈가 큰 다른 고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기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골고루 한 일주일 정도 축양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순환 요과식처럼 이게 여과조입니다. 폭기조락해서 물을 정화하고 미생물을 잘 자랄 수 있게끔. 이제 여과조에서 한 일주일 정도 흠내 축양을 한 다음에 수족관에서 한 24시간 한 다음에 손질에 들어가는데 아까 순환 요과식은 더 크게 키우면서 짧게 키울 수 있어서 생산 원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어요. 그럼 순환 여과식에서는 얼마 정도 기르나요? 똑같은 날 넣었을 때 순환 요과식 가장 빨리 키우면 한 8개월에 한 마리 400g까지 키웁니다. 처음에 새끼도 가져왔을 때 0.2g짜리가 8개월에 400g 그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그리고 똑같은 날 가져와 늦게 크는 것은 한 2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식 양어장이 계속 없어지고 순환 요과식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지수식에서는 그렇게 막 400g, 500g까지 키우기가 어려워요.
이제 가공 공장 보여드릴게요. 가공 공장인데 아까 양어장에서 축양장을 거쳐서 여기 수족관을 거쳐서 작업장을 옵니다. 오늘은 저희 작업장이 주말에 쉬는데 여기서 보통 가장 많이 할 때 한 4톤 정도 가공을 합니다. 4톤 정도 가공해서 군납할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판매할 때도 있고 식당에도 납품하는데 옛날에는 식당이 화로로 받았는데 네.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손질해서 보내주면 그걸로 이제 식당 운영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랑 개인이랑 포장 방식은 똑같나요? 좀 틀린데요. 개인은 진공 포장을 해서 주고 식당은 진공 포장하지 않고 그냥 짱어하고 비닐하고 칸만 나눠서 보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공 포장하면 불편하니까 대량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는 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짱어가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가장 비쌀 때가 산지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갔었어요. 가장 쌀 때가 한 18,000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산지 가격에 변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식당에서는 그걸 반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건물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이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년 전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짱어가 식당에서 먹는 거였어요. 삼겹살은 집에서도 먹고 식당에서 먹는데 짱어는 거의 식당에서만 먹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식당이 부담스러우니까 집에서 먹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체 짱어 판매 한 20%에서 30%는 집에서 먹는 소비층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처음에 할 때는 연 매출이 한 5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20억 정도 되는 이유는 집에서 먹는 소비층이 많아져서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5년 정도 됐어요. 이게 처음에 5년 전에는 연 5억 정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많이 이제 올랐고 코로나 덕분에 이제 짱어가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가격 반영을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집에서 짱어가 잘 먹지 않는 거였고 처음에 짱어를 제가 판매할 때 짱어를 잘 구워 먹지 않아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짱어를 어떻게 구워 먹어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지금 그런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큰 짱어를 원하는 데가 있고 적은 짱어를 원하는 데가 있어서 대소 차이를 구분해서 진공 포장해서 보내주는 공간입니다. 장어를 집에서 먹으면 식당에서 먹을 때는 원래 생강이나 이런 소스랑 같이 먹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배송을 해주시나요? 예, 저희가 생강 소스 다 해서 보내드리고 이제 식당은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습니까? 대신에 숯불로 구우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짱은 숯불로 구우면 가장 맛있는데 집에서는 숯불로 구워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 이런 걸로 구워 먹는데 숯불로 구워 먹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숯불로 구워 먹으면 식당 못지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작업을 하면 좋은데 안 해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짱어탕을 직접 끓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짱어탕을 보통 사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키운 짱어로 해서 짱어탕을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요즘에 많이 나가는 품목 중에 하나가 짱어탕입니다. 그리고 초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 초벌실인데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짱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생으로 구워 먹으면 냄새도 나고 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50%, 60% 구워서 주면 집에서 이제 쉽게 짱어를 드실 수 있게끔 해서 보내드리는데 처음에 한 5년 전에는 95%가 생이었는데 지금은 초벌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초벌을 드신 분들은 생을 못 드신다 그래요.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짱어 시장이 생보다는 초벌이 더 많이 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하려고 그런 게 양념짱어를 덮밥용 짱어 이렇게 다 양념까지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짱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양념짱어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장어 소금구이 하는 거는 초벌 말고 완전히 다 구워서 가면 맛 차이가 큰가요? 완전히 구우면요. 네. 그래서 다 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50%만 구고 그 다음에 집에서 구워야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짱은 좀 느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50% 구우면 그림이 어느 정도 빠져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받아서 구우면 훨씬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식당에서 먹으면 더 담백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1차 기름을 빼고 진공 포장해서 2차로 구웠을 때 다시 기름이 빠지기 때문에 더 담백하게 짱어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은 정말 그 굽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양어장 쑥 둘러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먼저 회사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양어장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27살에 양어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함을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잘 안 돼서 이게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돼서 그만둘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가운 공장을 조그맣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 5억 정도 매출을 연 매출을 했는데 그게 급성장을 한 겁니다. 코로나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식하고 가공하고 같이 이제 동시에 하게 되는 이런,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생산, 가공, 판매 이것까지 다 하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양어장을 시작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운영하시면서 마진은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양어장을 새로 짓는 분들 보면 보통 이제 소량으로 지으면 순환여가지이다 보니까 짓는데 한 15억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15억 정도 들고 짓고 나면 은행에서 정책자금 저리로 해서 한 50% 정도, 공사비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15억 정도 자기 자본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비 해서 양어장 운영하는 게 그렇게 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정책 자금을 받아서 짓는 방법도 있어요. 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5억 정도 대출, 그 저리 대출 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귀농 귀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기존의 양어장을 어떻게 보면 시설비가 대출 안고 살 수 있는 양어장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치워낼 수 있는 것만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양어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기술만 있으면 자기 능력만큼 고기 키워서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가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전부 하면 좋겠지만 설령 돈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양어장 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마진이나 이런 건 또 마진은 짱어의 마진 폭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치어가 실뱀장어라고 하는데, 실뱀장어 한 마리에 가장 비쌀 때, 제가 양어장 할 때 가장 비쌀 때는 한 마리에 7,000원까지 갔었어요. 가장 쌀 때는 한 5, 600원 정도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 수를 넣는다 그러면 500원이면 1억 정도밖에 종묘값이 되지 않는데 7,000원이다 그러면 14억의 종묘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묘값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성만 가격은 가장 비쌀 때 한 5만 원 정도까지 갔었고 가장 쌀 때 18,000원이기 때문에 성만 가격 산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얼마다, 이것은 상당히 산출하기 어려운데 보통 우리가 한 50kg 정도면 한 25만 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25만 수를 입식을 해서 1년에 가장 소득을 많이 본 경우는 한 10억 정도의 순이익을 얻은 분도 계시고, 또 25만 수 넣어서 거의 하나 죽어버리면 손해본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마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어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으로 잡으면 보통 키로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마진 본다고, 평균 정도 보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암영어조합법인의 비전,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양식을 한 35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양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통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직접 유통을 회사를 차려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이게 유통을 아무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을까 하다가 저희가 어찌어찌 돼서 연 매출 한 100억이 넘는 회사, 유통회사를 성장했는데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온라인 판매가 계속 늘어나는데, 온라인 판매가 늘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생산자들한테 유리한 환경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라인 시장이 커질수록 중간에 유통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계속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저가 가격이 낮아야만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통하신 분들이 싼 제품을 사다가 쿠팡에다 팔라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제 가격을 받고 팔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유통을 할 때는 쿠팡에 판매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유통 마진을 소비자들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쿠팡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희 120억 중에서 60, 70%가 직거래거든요. 이 직거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산자들이 직거래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직거래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을 유통하기 어렵고 또 정규직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짱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수산물도 이런 직거래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복, 완도 전복과 그다음에 계란, 김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식당들이 대형 식당들에 의해서 밀리는데 그런 식당들이 어떻게 하면 광고할지 이런 것들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